예, 드디어 그 배터리 모양의 저희 뒤에 백보드, 백드롭이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약속한 대로 갑니다. 예, 공언한 대로 갑니다. 8월 말에, 경선버스가 출발할 것이고, 저희는 타고 싶은 사람은 다 태우고 갑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타고 싶은 분들은, 지금은 안에 있는 분들 위해서 에어컨 틀기 위해서 문을 닫아놨는데, 와서 문 두드리시면 다 열어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8월 30일까지 당의 문을 두드려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종종 민주당에서 자신들과 뜻이 맞지 않는 사람에게 토착외구라고 몰아붙이는 것을 보면서 국민들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안철수 대표께서 합당을 진행할 것인지 예스냐 노냐로 답해달라는 단순한 질문에 대해서 2차 대전 당시 싱가포르 전투에서 영국군에게 항복을 요구했던 일본군 전범 야마시타가 떠오른다고 하셨습니다. 예스냐 노냐, 즉 기냐 아니냐, 할 거냐 말 거냐 정도의 질문을 했더니 상대를 일본 전범으로 연상했다는 것은 정상인의 범주에서는 생각하기 어려운 답변입니다. 제발 좀 정상적인 대화를 당 대표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준석에게서 일본군 전범이 연상된다고 하면은 국민의힘은 그렇다면 2차 대전 때 일본군 정도 된다고 인식하는 것입니까? 상식을 벗어나는 발언입니다. 사과하십시오. 국민의당 서울시당 위원장은 저에게 철부지 애송이라고 하고 국민의당 관계자들은 방송에 나가 마이너스 통합은 안 되고 플러스 통합은 된다느니 오픈 플랫폼을 만들어야 된다느니 매우 현학적인 표현들로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혁신전대 시즌2입니까?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야권 통합을 간절히 바라는 국민들을 그만 좀 괴롭히시고 이제는 답해 주셨으면 합니다. 합당에 대해 예스입니까? 노입니까? 그리고 어제 정책 공모전 나는 국대다 시즌2에서 3시간여에 걸친 심사 끝에 10개의 최종 진출작이 결정되었습니다. 공정한 블라인드 심사를 통해 골라진 10개의 정책은 심사 후 살펴보니 중학생과 고등학생이 제안한 것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지난 전당대회 이후 우리 당의 이벤트마다 젊은 세대, 그것도 기존 정치권의 문법을 뛰어넘는 10대의 참여까지도 아주 이제는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무적인 일입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최종 라운드에 진출하지 못한 정책들도 하나하나 훌륭한 정책 제안이기 때문에 저희가 고민이 많았습니다. 국민께서 만들어주신 정책 어느 것도 놓치지 않고 정말 소중하게 저희 지도부와 원내 지도부가 소중하게 품고 가겠습니다. 서울경찰청에서 자영업자 비대위의 7월 14일 4단계 거리두기 항의 심야 차량 시위와 관련해서 집시법 위반을 이유로 김기홍 자영업자 비대위 대표를 소환 조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방역은 항상 과학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해야 오해가 없고 국민의 기본권인 집회 결사의 자유를 제한할 때도 과학적인 위험도에 따라서 하지 않으면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입니다. 7월 3일 이격거리 2m를 준수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8,000명의 운집으로 진행된 민주노총의 집회는 암묵적으로 묵인했으면서도 자영업자 비대위의 차량 내 1인 드라이브스루 시위에 대해서는 과도한 선제적 봉쇄 조치를 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내일로 예정된 자영업자 비대위의 경찰 조사와 관련해 우리 당이 그분들을 위해 당내 법률지원단이 변호인으로 입회할 수 있도록 지시했습니다. 자영업자들에 대해 민주노총에 비해 집시법을 과도한 기준으로 적용할 시 당 차원에서 꾸준히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자영업자 여러분, 어려운 시기에 모두 힘내십시오. 국민의힘은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운동가의 팔을 쓰고 내국적 간첩 행위를 벌여왔던 일당이 구속되었습니다. 이들은 북한의 지령을 받고 스텔스기 도입 반대 운동을 벌이고 북한으로부터 2만 달러의 자금을 지원받았으며 통일 밤 묘목 100만 그루 보내기 운동 실행을 위해 여권 중진 의원과도 만난 사실이 있다고 합니다. 지난 대선에서 이들은 문재인 캠프의 특보단으로 활동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매우 충격적인 일입니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버젓이 간첩 활동이 이루어지고 정치권에까지 손을 뻗쳤다는 것을 국민들이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더구나 법원은 국가보안법 위반 수사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지난달 이들에 대한 체포영장을 기각했다고 합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공안 기능이 얼마나 악화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보듯이 북한은 대한민국 국민을 매수해서까지 우리나라의 국방, 안보 문제에 간섭하는 것은 물론이고 대북 지원 활동을 적극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 여당은 북한의 심기나 살피면서 가짜 평화쇼를 위한 굴종적 대북 정책 기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대한민국 안보, 국방력 강화를 위한 스텔스기 도입 문제조차도 북한 눈치를 봤습니다. 재난지원금을 이유로 지난해 2,864억 원, 올해 92억 원을 삭감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위험한 도박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김여정의 하명이 떨어지기 무섭게 한미연합훈련을 연기하라는 연판장을 돌렸다고 합니다. 어제 하루에만 58명이 서명했다고 합니다. 민주당 송영길 당대표는 개성에 맥도날드를 열자고 제안하는 등 북한 지원책 마련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간첩 사건은 적어도 민주당에게는 딴 세상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국민들께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사법당국은 스텔스기 도입 반대 간첩 활동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에 나서야 합니다. 국익과 안보를 볼모한 매국 행위를 엄단해 대한민국 국가 안보를 바로 세워야 할 것입니다. 전 세계 코로나 확진자 수가 벌써 2억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한 달째 1,000명대의 신규 확진자 수를 기록하고 있고 델타 변이에서 더 나아가 델타 플러스 변이까지 출현했습니다. 이스라엘 같은 백신 선진국들은 부스터샷 접종을 서두르고 있으며 내년도 접종할 물량까지 시장에서 쓸어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은 여전히 백신 갈증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백신 접종 개시 6개월이 지나도록 1차 백신 접종률은 39.3%에 머물러 있습니다. 완전 접종 비율은 그 절반에도 못 미치는 14.2%입니다. 당장 다음 주부터 50세 미만에 대한 백신 접종 사전 예약을 받는다고 하는데 어느 백신이 언제 얼마나 들어오는지조차 국민들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백신 접종의 속도를 내겠다, 백신 공급량이 증가하고 있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무능한 정부의 희망 고문에 이미 속을 만큼 속았습니다. 지난 5월 6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정례 브리핑에서 코로나는 한두 번의 예방접종으로 건절할 수 있는 감염병이 아니다. 매년 발생할 수 있다면서 코로나 토착화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도 벌써 석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도대체 뭘 한 겁니까? 지금 당장 맞을 백신조차 없다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 지난해 우리 국민의힘이 백신을 조기 확보하라고 촉구했을 때 청와대와 정부의 반응은 안전성 운운하면서 뒷짐을 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아직도 안전성 검증한다고 뒷짐지고 있는 겁니까? 올해 접종 분량도 아직 확보하지 못한 정부에게 내년 백신 물량을 확보했느냐고 묻는 자체가 부질 없는 짓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이미 백신 선진국들 내년도 백신 계약을 완료했다는데 우리 정부는 아직도 협상 중이라고 합니다. 지난해 말 문재인 대통령은 모더나 CEO하고 직접 전화통화를 하면서 2천만 병분 백신 확보했다고 홍보했지만 국민들은 아직 그 백신 구경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 백신 어디 갔습니까? 추가 백신 역시 모더나 백신의 전철 밟지 않을지 국민들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백신이 해결책이 될 줄 알았다는 문 대통령의 말은 너무나 무책임합니다.
문 대통령은 K-방역의 환상을 국민들에게 주입시키면서 정치적으로 이 사태를 호도하려 하지 마시고 국민들 맞을 백신 이제라도 사력을 다해 확보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네, 앞서 이준석 대표께서도 국민의당과의 관련된 말씀을 하셨는데요. 당원들의 좀 마음을 좀 전달하고자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6일에 국민의당 안철수 당시 후보께서 국민의힘과의 합당을 추진하겠다. 양당 합당의 기반 위에서 3단계로 범야권의 대통합을 추진해 정권교체 교두보를 반드시 놓겠다라고 한창 그 경선의 열기가 뜨거웠던 무렵 말씀을 하셔서 당원들은 물론이고 정권 교체를 소망하는 많은 국민들께서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놀라셨던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당시 안철수 대표께서 보여주신 말씀과 행보는 저희 국민의힘의 입장에서도 또 일반 유권자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진정성이 있었고 감동이 있었다라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선거 역사에서 보기 힘들었던 경선 과정의 아름다운 단일화를 결국 보여주셨고요. 4월 7일 서울시장의 대승을 결국에는 오세훈 후보와 함께 끝까지 손 맞잡고 이끌어가신 그 모습을 여전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선거 후에 더 큰 2번을 만들어야 정권교체의 길로 갈 수 있다. 야권 승리를 위해서 힘을 보태겠다. 국민이 바라는 정권교체의 교두보를 함께 놓아가겠다. 후보 단일화에서 지더라도 저의 선거처럼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지켰듯 야권 대통합의 약속과 정권교체의 약속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후보 경선의 과정과 또 단일화 이후에도 하셨던 안철수 대표의 말씀드립니다. 이 선거 기간에 반복됐던 안철수 대표의 약속에 대한 말씀들에 대해서 저 또한 국민의힘의 일원으로서 굉장한 감사를 느꼈고 통합의 약속을 지키고 끝까지 가장 큰 힘이 되어준 안 대표님과 국민의당 모든 가족분들께 감사하다. 우리는 하나가 돼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제가 개인적으로 낸 적도 있습니다. 그로부터 지금 넉 달이 지났습니다. 언론에 양당 대표 간에 굉장히 나르선 그런 말씀들이 오가고 있고 이것을 지켜보는 국민들은 굉장히 불안하고 무엇이 혹시 협상이 잘 되고 있지 않나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실 수도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처음 밝혔다시피 굉장히 포용적이고 넓은 마음으로 국민의당과의 합당을 희망하고 또 그 약속을 지켜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양당에서 국민들 보시기에 품격이 떨어지는 언어나 혹은 공당의 벽에 맞지 않는 유치한 그런 설전을 주고받으면서 마치 살라미 전술을 벌이듯 양당의 합당 모습을 굉장히 볼썽사납게 이끌어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있었지만 지금부터라도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모두 국민의 마음속에 들어가자고 그 당명에도 국민을 넣은 것 아니겠습니까? 성숙한 자세로 함께 포용하는 자세로 협상을 이끌어가기를 저희가 노력을 할 것이고요. 국민들께서도 안심하고 지켜봐 주시면서 또한 국민의당 입장에서도 지금 많은 타이밍을 자꾸 놓치신다라는 주변의 그런 지적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하시고 지금 이미 국민의힘 이 후보들 13분이 함께 야권 경선의 대선 버스에 오르셨는데요. 함께 손 맞잡고 정권교체의 그 길로 약속하셨던 대로 나와주시기를 다시 한번 마음 깊이 부탁드리겠습니다.